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 투자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약간 시리즈로 영상을 조금 올릴까 하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다들 이제 이유가 있을 건데 최종 목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이제 부자가 되려고 또는 돈을 벌려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은퇴를 앞당기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모든 재테크의 목적이죠. 네, 다 돈 벌려고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이 재물 가지고 테크닉을 발휘해서 재물 기술이죠, 한마디로. 재물 기술을 내가 얼마만큼 잘 발휘하느냐, 재물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뭐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투자처가 이제 주식인 것이지, 모든 재테크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즉 자본을 가지고 아니면 투자금, 즉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다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재테크를 하려면은 일단 내가 재물이 있어야 돼. 투자금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재테크라는 거는 돈을 버는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 금리가 뭐 1%, 2%대인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오히려 내 돈이 줄어듭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은행의 이율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돈을 투자처를 찾아서 굴려야지만 그리고 수익을 내야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돈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 즉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금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금액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뭐 1억 이상, 뭐 2억, 3억 물론 전세를 안고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갭 투자라든지 하지만 어쨌든 금액이 커요. 일단 최소한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으로 어, 수익이 수익이 나도 그 수익금도 소액이에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연습 삼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결과물이 시원찮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래서 그리고 소액으로 몇 번 이제 실력을 어쨌든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운 좋게 소액으로 이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수익 조금 맛보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공을 하나 더 붙였다. 아니면은 공을 두 개를 더 붙였다. 이렇게 됐을 때 수익금도 공이 하나 더 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 수익을 낸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내가 만약에 손실을 입게 되면은 손실도 거기에 비례를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 내가 수익을 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서슴없이 투자를 하게 되죠. 서슴없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액으로 나의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큰 종잣돈을 넣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소액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 금액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조금 수익도 낮고 나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만감과 확신에 금액을 더 늘리게 되었을 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이런 자만감과 확신이 패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인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수익금에만 급급해서 투자금을 올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5년간 소액으로 연습해서 확실한 행복,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 확실한 수익금을 한 내가 연이율로 뭐 10%만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진짜 확실히 매년마다 항상 1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뭐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10억 이렇게 단위를 진짜 공을 하나씩 더 붙이면서 늘려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을 내고 결국에는 내가 이 수익금을 손실금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수익을 못 내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도박이다, 노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시장을 그냥 나는 안 해야 되겠어, 내랑 안 맞아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내가 이런 좋은 수단, 우리 부동산도 이렇게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뭐 활황기, 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지금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런 시기에 내가 이 시장을 알고만 있어도,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포지션만 알고 있어도 내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시장을 전혀 모르고 있고 무관심하고 아니면은 크게 한번 대여서 이 시장을 떠났다면은 이제 이 시장은 영영 이제 내가 이용할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큰 손실을 봤다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마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또는 종잣돈은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산 또는 소액으로 하다가 몇 번의 투자 성공이 자만으로 이어지고, 내 돈을 초과한 대출과 빚을 내서 금액을 늘려서 투자를 하고 실적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엔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최근 코로나로 올해 3월 달에 급락을 한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익 낸 사람도 많겠지만 이 좋은 상승장인데 큰 손실 본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이 상승장에 왜 손실을 보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상승장에서 손실이 나는 이유는, 이 이유를 알아야죠. 내가 손실을 지금 나고 있다면은 이 상승장에 손실 나는 이유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상승장인데 상승장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하락장에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이 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올라가는 상승장에 내가 손실이 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일 때 매도하지 못하고, 수익 분명히 났을 적도 있을 거예요. 손실일 때는 손실의 고통으로 손절해서 결국에는 계좌가 파란불로 변합니다. 내 원금을 깎아먹고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즉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를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겁나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손절을 한다는 거죠. 이 손절. 이 손절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양날의 검이거든요. 계속된 손절은 결국에는 내가 손실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결국에는 내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분명 내가 샀던 그 손절했던 종목이 처음부터 사자마자 바로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샀을 때 얘가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상승을 했고 수익을 줬는데 플러스 10% 수익이 났는데 더 상승할 것이란 욕심에 수익 실현 또는 뭐 익절이라도 이제 하지 못하고 결국 플러스 종목이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는 경우 결국에는 그 종목을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0%가 얘가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가 20%, 마이너스 30%가 되면서 극도의 공포감에 내가 이 종목을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있을 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종목과 결국에는 이제 작별을 하는 거죠. 바이바이를 하고 이제 이 종목을 거들떠 보지는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손실을 많이 봤다. 네. 그런 악감정이 남겠죠. 그래서 그 종목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수익을 줄 때 매도를 못했을까? 왜 수익을 줄 때 매도 못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네, 손절을 하고 나서는 수익 분명 있었을 때 나는 매도하지 못한 것을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죠. 네, 너무 괴롭죠. 결국 줄 때 못 먹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기고 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준비되지 못한 개미들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인 이상엔. 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었고요. 예. 그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방법 있겠죠? 그걸 찾아야 되겠죠. 없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못 찾으면은 나는 계속 손절만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손실만 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주식을 한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려고, 돈 벌려고, 수익 얻기 위해서 하는데 수익은커녕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계속 잃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방법을 손절만 계속하는 이 방법을 못 벗어나고 답을 못 찾으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서 진짜 이 손실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은 이제 이 시장이 나의 뭐 ATM 기기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시장만 열리면 난 항상 수익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방법을 못 찾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았고요. 그리고 분명 이제 수익을 줄 때 수익을 먹는 방법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 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욕심을 버리는 것도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뭐 그런데 이게 꼭 욕심을 버리는 것 말고도 내가 방법적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14분이나 영상을 찍었네요. 다음 2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영상 잘 보시고 이제 구독자 내지는 어쨌든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2편을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